수진아, 제발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건물 로비 한가운데 70대 시어머니가 내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민우 좀 살려줘. 회사 망하면 다 죽는다. 제발. 22년 동안 나를 불임녀 가난뱅이 집딸이라 부르며 무시하던 그 시어머니였습니다. 경비님, 이분 좀 밖으로 모셔다 드리세요. 차갑게 말하는 내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850억짜리 건물주가 된 이수진, 더 이상 고개 숙이며 살지 않을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3개월 전 2024년 12월 5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강이 보이는 34평 아파트였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였죠. 결혼 22년 차 45살의 이수진, 그게 저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동생 수철이었습니다. 누나,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당장 병원으로 와. 어느 병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이야. 빨리 와. 핸드폰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남편 최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 가는 중이야. 전화기 너머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각해? 응급실이래. 분당 서울대병원. 잠깐만, 지금 투자자 미팅 중인데. 이 시간 후에 끝나. 그때 갈게. 여보, 지금 당장 와야 할 것 같은데. 수진아, 이 미팅 정말 중요해. 5억짜리 계약이야. 내가 먼저 가 있어. 나중에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시겠지? 중얼거렸지만 불안했어요. 4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동생 수철이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철아, 아버지는? 수철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셔. 급성 심근경색이래. 수술은? 지금 하고 계셔. 의사 선생님이 위독하다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어요. 아버지는 올해 72살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평생 허리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말했었죠. 우리 민호가 장인어른 가게에서 쌀 한 가마니라도 얻어온 적 있니? 가난한 집안 딸 데려다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해야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환자분 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일단 중환자실로 옮기겠지만 24시간이 고비입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수철이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누나, 괜찮아. 아버지 강하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1번, 2번, 3번. 6번째 전화에서 겨우 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해? 미팅 중이라니까. 여보, 아버지가 정말 위독하셔. 의사 선생님이 24시간이 고비래. 그래? 알았어. 미팅 끝나면 갈게. 아직도 안 끝났어? 이게 5억짜리 계약이라니까. 조금만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밤 9시가 되었습니다. 민호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수철과 저 둘이서 중환자실 밖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나, 매형은? 회사 일이 바쁘대. 수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장인어른이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 11시 30분 중환자실에서 급한 호출이 왔습니다. 뛰어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지만 숨소리가 거칠었어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아버지가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수진아. 힘없는 목소리였어요. 네, 아버지. 저예요. 수철이도 왔어요. 미안하다. 아버지가 이것밖에 못해줘서.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저한테 너무 많이 해주셨어요. 시집살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걱정시킬 순 없었어요.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태석 변호사한테 연락해. 번호는 내 지갑에 있어. 변호사요? 왜요? 알게 될 거야. 꼭 연락해. 약속해. 네, 약속할게요. 아버지.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으셨어요. 아버지. 아버지. 기계에서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제세동기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2024년 12월 6일 금요일 새벽 0시 17분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습니다. 복도로 나왔을 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수철이 벽에 기대어 울고 있었어요. 나도 그 옆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바로 받았어요. 수진아. 미팅 방금 끝났어. 지금 가는 중이야. 여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뭐? 지금? 30분 전에. 전화기 너머로 술자리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 잔 부딪히는 소리. 여보, 지금 어디야? 아, 미팅 끝나고 투자자분들이랑 식사 중이야. 곧 갈게. 투자자? 미팅이 9시간째야? 그게 저녁까지 같이 하게 됐어. 중요한 사람들이라서. 끊을게. 지금 바로 갈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22년 결혼 생활 처음으로 이혼이란 단어가 머리를 스쳤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장례식장이었습니다. 분당의 한 장례식장 사무실에 아버지 빈소가 차려졌어요. 영정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3년 전 칠순 때 찍은 사진이었죠.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을 맞았습니다. 검은 상복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수철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둘뿐이었어요. 민호는 새벽 2시쯤 잠깐 들렀다가 갔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30분도 안 있다가 나갔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었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었어요. 어머니, 친정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래? 조문은 언제 가면 돼? 발인이 모레인데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잠깐만.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아, 우리 내일 제주도 골프 예약되어 있거든. 일주일 전에 잡은 건데 취소하면 돈 다 날려. 이해하지? 어머니, 그래도 장례식인데. 조의금은 보낼게. 50만 원. 그걸로 장례 치르는데 보태. 요즘 장례식장 잘 되어 있다며? 어머니. 그리고 수진아, 너희 아버지 재산 같은 거 없지? 구멍가게 하셨잖아. 빚은 없겠지? 빚 있으면 상속 포기해야 해. 알지? 없을 거예요. 그럼 됐다. 조의금 보낼 테니까 잘 치러. 우리는 골프 다녀올게. 전화가 끊겼습니다. 핸드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누나, 괜찮아? 수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후 3시쯤 조문객이 몇 분 오셨습니다. 아버지 가게 단골 손님들, 동네 이웃분들이었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10명 남짓이었죠. 절을 받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자꾸 떨렸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수철이 컵라면을 2개 사왔어요. 누나, 이거라도 먹어. 아침부터 아무것도 안 먹었잖아. 라면을 받아들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몇 젓가락 먹다가 내려놓았어요. 수철아, 아버지가 정태석 변호사 연락하라고 하셨어. 응? 무슨 변호사? 나도 잘 모르겠어. 아버지 지갑에 명함 있대.
수철이 아버지 유품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지갑을 꺼냈어요. 낡은 갈색 지갑이었습니다. 열어보니 현금 32,000원이 들어있었어요. 카드 2장, 신분증, 그리고 명함 1장. 명함을 꺼냈습니다. 법무법인 한빛 대표 변호사 정태석.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왜 아버지가 변호사 명함을 가지고 계셨을까? 수철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모르겠어. 내일 전화해봐야겠다. 명함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밤 10시 빈소는 조용했어요. 수철은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아내가 아파서 약 좀 챙겨줘야 한다고 했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빈소에는 나와 아버지 영정만 있었어요.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변호사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작게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언제 와? 30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수철이 돌아왔습니다. 누나 잠은 잤어? 소파에서 좀 잤어. 거짓말이었어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오늘 정태석 변호사한테 전화해 볼게.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여보세요, 정태석입니다. 중년 남자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도식님의 딸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아, 수진 씨.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아세요? 따님 아버님께서 10년 전부터 저를 고용하셨습니다. 유언 집행을 위해서요. 유언이요? 네. 한도식님께서 돌아가시면 따님께 전달하라고 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만나서 설명드리고 싶은데 언제 시간 되시나요? 발인이 내일인데 오늘 오후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오후 2시에 장례식장으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남기셨을까? 수철아, 변호사가 오후 2시에 온대. 유언이 있대. 유언? 아버지가 무슨 유언을? 나도 모르겠어. 오후 2시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 오후 1시 50분 빈소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정확히 2시에 정장을 입은 6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수진 씨 맞으시죠? 저 정태석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빈소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정태석이 아버지 영정에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 셋이 빈소 옆 상담실로 이동했습니다. 정태석이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두꺼운 봉투를 꺼냈어요. 한도식님께서 10년 전부터 저와 상담하셨습니다. 따님을 위해 준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무엇을 준비하셨는데요? 먼저 이 유언장을 읽어보시겠습니까? 봉투에서 한 장의 종이를 꺼내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나 한도식은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을 작성한다. 내 딸 이수진에게 다음을 상속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55소재 오피스텔 건물 전체.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소재 업무용 빌딩 전체.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읽었어요. 건물이라고? 2개나? 수철이 내 어깨 너머로 들여다봤습니다. 누나, 이게 무슨? 정태석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입니다. 한도식님 명의로 되어 있어요. 서류를 펼쳤습니다. 판교 오피스텔 건물, 지상 15층 규모. 테헤란로 업무용 빌딩, 지상 12층 규모. 모두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30년 전에 판교 건물을 매입하셨고 25년 전에 테헤란로 건물을 매입하셨습니다. 당시에는 저렴했지만 지금은. 정태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감정평가서였습니다. 판교 건물 시세 400억 원. 테헤란로 빌딩 시세 450억 원. 합계 850억 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850억이라고요? 정태석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매달 임대료 수입이 들어옵니다. 판교 건물에서 월 2억 8천만 원, 테헤란로 빌딩에서 월 3억 2천만 원, 합계 월 6억 원입니다. 6억이요? 매달요? 목이 메었습니다.
네. 통장 사본입니다. 서류를 보여줬어요. 아버지 명의 계좌였습니다. 잔액이 72억 3천만 원이었어요. 10년 동안 모은 임대료 수입입니다. 생활비만 쓰시고 거의 안 쓰셨어요. 이 돈도 모두 따님께 상속됩니다. 수철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누나, 이게 꿈이야 생시야? 나도 믿기지 않았어요. 손으로 서류를 만져봤습니다. 진짜였어요. 종이의 질감이 느껴졌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왜 아버지가 이걸 비밀로 하셨을까요? 따님 결혼 생활을 지켜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정태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시댁에서 무시당하시는 모습을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따님이 스스로 당당하게 서기를 바라셨어요. 재산을 미리 알리면 시댁 태도가 달라질까봐 비밀로 하셨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정태석이 임대차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따님 남편분 회사가 테헤란로 빌딩에 입주해 있습니다. 뭐라고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어요. 임차인 주식회사 미노테크. 대표 최민호. 층수 10층 전체. 월 임대료 2,800만 원. 계약 기간 2015년 3월 1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민호 회사가 우리 아버지 건물에 있었다고요? 네. 10년 동안요. 물론 남편분은 모르셨을 겁니다. 정태석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건물 관리는 전문 부동산 회사에 맡기셨거든요. 계약도 관리 회사 명의로 했고요. 그러니까 민호가 10년 동안 장인어른 건물에 임대료 내면서 일한 거네요. 수철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매달 2,800만 원씩 10년이면 33억 6천만 원을 내셨죠. 모두 장인어른께 간 겁니다.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22년 동안 시어머니는 말했었어요. 우리가 너 먹여 살렸다. 친정에서 가져온 게 뭐가 있니? 빈손으로 왔으면서.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민호가 번 돈의 상당 부분이 아버지한테 임대료로 나간 거였어요. 그걸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계약이 다음 달 28일에 만료됩니다. 정태석이 달력을 가리켰어요. 갱신하실 건가요? 아니면? 갱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남편분 회사는 건물에서 나가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시거나 아니면 공실로 두시거나. 수철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누나, 천천히 생각해. 일단 장례부터 치르자. 그래. 수철 말이 맞아요. 일단 아버지 장례 먼저 치르겠습니다. 정태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게 제 명함입니다. 명함을 한 장 더 건넸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께서 따님께 쓰신 편지입니다. 하얀 봉투를 꺼냈어요. 겉봉에 수진아라고 아버지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정태석이 일어났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빈소를 나갔어요. 수철과 나 둘만 남았습니다. 누나, 민호 형부한테 말할 거야? 아직은 아니야. 왜? 타이밍을 봐야 할 것 같아. 수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누나 판단에 맡길게. 저녁 7시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수진아, 미안해. 오늘도 못 갈 것 같아. 회사에서 큰 문제가 터졌어. 무슨 문제인데? 투자자가 갑자기 계약 취소한대. 5억짜리 계약. 지금 부장들이랑 대책 회의 중이야. 그래. 알았어. 내일 발인인데 그건 올 수 있지? 당연하지. 발인은 꼭 갈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철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혀를 찼어요.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회사 일이 더 중요하대. 수철아, 그냥 내버려둬.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화낼 기운도 없었어요. 밤 10시 빈소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발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맞으시죠? 저 한예린이에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한예린. 민호 회사 홍보팀장이었어요. 20대 후반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했어요. 사장님한테 전화 좀 연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회사 일이면 내일 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정말 급해요. 제발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지금 회사에서 회의 중이실 거예요. 직접 전화하세요. 그게 사장님이 제 전화를 안 받으셔서요. 전화를 끊으려는데 예린이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 임신했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사장님 아기예요. 5개월 됐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5개월이라고? 그럼 7월부터? 네. 저희 2년 전부터 사귀었어요. 전화기를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장님이 결혼 정리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을 안 하세요. 제발 전화 좀 바꿔주세요. 예린 씨. 목소리를 가라앉혔습니다. 지금 제 친정아버지 장례식장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죄송하지만 내일 발인 끝나면 남편한테 전화하라고 할게요. 그때 직접 통화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수철이 달려왔습니다. 누나, 무슨 일이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바람을 피웠다고요. 2년 동안이나. 그 여자가 지금 임신 5개월이라고요. 빈소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변기에 엎드려 구역질이 났어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왜 비밀로 하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아셨던 거예요.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거였습니다. 850억. 매달 6억씩 들어오는 임대료. 그리고 민호 회사가 내 건물에 있다는 사실. 이제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나는 빈손으로 온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850억 건물주 이수진이었죠. 다음 날 오전 9시 발인이었습니다. 아버지 관을 연구차에 실었어요. 수철과 내가 뒤따라 탔습니다. 민호는 오지 않았어요. 아침 7시에 문자가 왔었습니다. 미안해. 투자자 미팅이 급하게 잡혔어. 화장터에서 만나자. 화장터에서 만나자고요. 장인어른 관을 배웅도 안 하고요. 수철이 문자를 보더니 핸드폰을 집어던질 뻔했습니다. 이게 사람이야? 누나 이혼해. 진짜로. 수철아 진정해. 하지만 나도 속으로는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22년 결혼 생활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연구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용인 추모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아버지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아직 읽지 않았었습니다.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를 펼쳤어요. 아버지 필체였습니다. 수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더 오래 살아서 내 곁에 있어 주지 못해서. 22년 동안 아빠는 내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모습을 봤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단다. 하지만 아빠는 겉으로 가난한 장인이었고 너를 도와줄 방법이 없었지. 그래서 준비했어. 30년 전에 산 건물들. 그게 이제 너의 힘이 될 거야.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라. 고개 숙이지 말고. 내가 잘못해서 무시당한 게 아니야. 그들이 내 가치를 몰랐을 뿐이야.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사랑한다, 수진아. 마이너스 아버지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1시 화장터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주차장에 서 있었어요. 검은색 수입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렸어요. 여보. 민호가 담배를 끄고 다가왔습니다. 미안해. 정말 급한 일이었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쳐서 화장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가 따라왔어요. 수진아, 화났어? 당연히 화났죠.
장인어른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정말 미안해. 회사가 지금 어려워서 투자 받아야 하거든. 회사 이야기만 하는 민호를 보며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아버지 관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아버지, 편히 쉬세요. 2시간 후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직원이 하얀 함을 건넸어요. 아버지 유골함이었습니다. 이렇게 가벼울 수가. 손이 떨렸습니다. 72년 인생이 이렇게 작은 함 안에 들어간다니. 봉안당으로 향했습니다. 용인 추모공원 안에 있는 깨끗한 건물이었어요. 3층으로 올라가 조용한 복도를 걸었습니다. 작은 감실 앞에 섰어요. 아버지 유골함을 조심스럽게 안치했습니다. 영정 사진을 그 앞에 놓았어요. 아버지, 여기서 편히 계세요. 자주 올게요. 민호가 옆에서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가야 하지 않을까? 회사에 가야 해서. 먼저 가요. 나는 좀 더 있을게. 혼자? 응. 혼자 있고 싶어. 민호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나 먼저 갈게. 저녁에 집에서 봐. 민호가 나갔어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수철과 나 둘만 남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누나,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수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 형부랑. 모르겠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형부가 바람 피운 거 알면서도 참을 거야? 22년이야, 수철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래도 누나. 850억이 있잖아. 이제 형부한테 의지 안 해도 돼. 수철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이 조용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3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나 지금 회사야. 오늘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또요? 투자자들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중요한 자리라서. 매번 중요한 자리네요. 수진아, 무슨 그런 말투야? 아버지 장례 끝났는데 이제 회사 일 좀 해야지. 알았어요. 그럼 내일 봐요. 잠깐, 수진아. 뭔데요? 다음 주에 우리 어머니 생신이잖아. 레스토랑 예약 좀 해줘. 강남 좋은 데로. 지금 그런 얘기할 때예요? 장례 끝났으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어머니도 기다리시는데. 알았어요. 알아서 할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어요. 일상으로 돌아가라고요. 22년 동안의 일상이 뭐였죠? 시댁 눈치 보고 무시당하고 혼자 외로워하던 일상이요. 저녁 7시 배가 고팠지만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어요. 반찬이 몇 개 있었습니다.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하얗고 텅 빈 천장이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한예린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울렸습니다. 3번, 4번. 결국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저 한예린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장님 좀 바꿔주세요. 지금 집에 안 계세요. 회사에서 일하고 계실 거예요. 거짓말 마세요. 사장님 지금 회사 안 계세요. 제가 확인했거든요. 그럼 어디 계신지 저도 몰라요. 수진 씨, 제발요. 저 정말 힘들어요.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사장님이 연락을 안 하세요.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예린 씨, 그건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한테 해요? 저 이러다 미칠 것 같아요. 사장님이 결혼 정리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결혼 정리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이 그런 말을 했다고요? 네. 저랑 결혼하려면 이혼하셔야 한다고. 올해 안에 정리하신대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올해 안에. 지금이 12월이었어요. 그럼 이번 달 안에요? 알겠어요, 예린 씨.
남편 만나면 전화하라고 할게요. 수진 씨, 정말 꼭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올해 안에 이혼을 정리한다. 그럼 민호는 지금 이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였어요.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가방에서 정태석 명함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2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정태석입니다. 변호사님, 저 이수진이에요. 네, 수진 씨. 무슨 일이세요? 남편 회사 건물 계약이요. 갱신 안 하기로 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확실하십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확실해요. 계약 만료되면 나가라고 통보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이혼 소송 준비도 해주세요. 남편 불륜 증거 수집하고요. 정태석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증거 자료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일어나서 민호 서재로 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회사 서류, 계약서, 통장 사본. 그때 눈에 띈 게 있었어요. 호텔 영수증이었습니다. 꺼내서 봤어요. 신라 호텔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 체크인 2024년 12월 5일 오후 3시. 체크아웃 12월 6일 오후 12시. 투숙객 2명. 금액 95만 원. 12월 5일.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이었어요. 민호는 투자자 미팅 중이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호텔에 있었던 거예요. 누군가와 함께요. 예린이겠죠. 숨이 막혔습니다. 영수증을 핸드폰으로 사진 찍었어요. 증거였습니다.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또 다른 영수증이 나왔어요. 11월 15일 파크 하얏트 호텔. 10월 23일 포시즌스 호텔. 9월 8일 그랜드 하얏트. 모두 사진 찍었습니다. 민호 재킷을 확인했어요. 옷장에 걸려있는 양복들을 하나씩 뒤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또 영수증이 나왔어요. 명품 매장 영수증이었습니다. 샤넬 가방 680만 원. 구매일 11월 20일. 680만 원짜리 가방을 누구한테 사준 걸까요? 나는 샤넬 가방 받은 적 없었어요. 예린한테 사준 거겠죠. 이것도 사진 찍었습니다. 회사 법인카드 영수증도 있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와인바, 호텔 라운지. 모두 2명 결제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어요. 평일 저녁들이었습니다. 회사 회식이라고 거짓말했던 날들이었죠.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핸드폰 사진첩에 20장이 넘는 영수증 사진이 저장되었어요. 이제 충분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사진들을 하나씩 다시 봤어요. 22년 결혼 생활. 민호는 나를 사랑한 적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시어머니 말대로 그냥 부모가 정해준 대로 결혼한 것뿐이었을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22년 동안 나를 무시하고 바람 피우고 이혼까지 계획하고 있었다니요. 핸드폰을 들고 정태석에게 사진들을 전송했습니다. 20장의 영수증 사진을 모두 보냈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 준비 시작하겠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민호는 아직 몰라요. 자기가 누구 건물에서 일하고 있는지, 장인어른이 얼마나 큰 재산을 남겼는지, 그리고 아내가 이제 850억 건물주라는 사실을요. 곧 알게 될 겁니다. 아주 곧죠. 3일이 지났습니다. 12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 민호 회사로 택배가 도착했을 거예요. 내용 증명 우편이었습니다. 건물주 이수진 명의로 발송된 계약 갱신 거부 통보서였죠. 핸드폰을 보며 기다렸습니다. 언제쯤 전화가 올까요? 오전 11시 32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지금 어디야? 집인데. 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가 어딘가에서 뛰어온 것 같았어요. 거기 그대로 있어. 30분 안에 도착할게.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전화로는 얘기 못해. 지금 가는 중이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화장을 고쳤어요.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준비되었어요. 28분 후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손에는 초록색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민호가 봉투를 거실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내용 증명 우편이었어요. 발신인 이수진, 수신인 주식회사 미노테크. 뭔지 모르겠는데요. 읽어봐. 읽어보라고.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손가락으로 우편물을 가리키며 다그쳤어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뜯겨져 있었어요. 서류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임대차 계약 갱신 거부 통보서. 수신인 주식회사 미노테크 대표 최민호. 발신인 건물주 이수진. 본 건물주는 귀사와의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보합니다. 계약 만료일 2025년 2월 28일까지 명도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읽기를 마치고 천천히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건물주가 갑자기 계약 안 한다는 거야. 1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잘 써왔는데. 그러게요. 왜 그럴까요? 침착한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지금 중요해? 우리 회사가 쫓겨나게 생겼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새 사무실 구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이사 비용도 어마어마해. 그럼 다른 곳 알아보면 되잖아요. 민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 혹시 뭔가 아는 거 있어? 이 우편 말이야. 발신인이 당신 이름이잖아. 여기 분명히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어. 민호가 서류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네요. 제 이름이에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민호는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건물주가 저예요. 그 빌딩 주인이 저라고요. 말도 안 돼. 너네 아버지가 그런 재산이 있을 리가.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렵죠?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등기부등본이에요. 아버지 이름으로 25년 전에 등기되어 있었고 일주일 전에 제 이름으로 상속 등기 완료됐어요.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진짜예요. 확인하고 싶으시면 등기소에 직접 조회해 보세요. 민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손에서 서류가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럼 10년 동안 우리가 낸 임대료가 우리 아버지한테 간 거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매달 2,800만 원씩 10년이면 33억 6천만 원이에요. 민호는 할 말을 잃은 듯 그저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왜 계약을 갱신 안 하는 거야? 우리가 뭘 잘못했어? 잘못이요? 일어나서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호텔 영수증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민호가 영수증을 내려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12월 5일 신라호텔. 그날이 무슨 날인지 기억해요? 민호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수진아, 그건 아버지가 쓰러지신 날이에요. 제가 울면서 당신한테 전화했던 날. 그런데 전화를 안 받았죠.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투자자 미팅 중이라고 했어요. 5억짜리 계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호텔에 있었잖아요. 누군가와 함께요. 수진아, 잠깐만. 오해야. 오해가 아니에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 폴더를 열었어요. 영수증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11월, 10월, 9월. 매달 호텔에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샤넬 가방 680만 원. 저한테 사주신 적 없는데 누구한테 사주신 거예요?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변명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예린 씨 임신했다면서요? 민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직접 전화했어요. 저한테요. 당신 아기 5개월이라고. 그리고 당신이 올해 안에 저랑 이혼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진아, 정말 아니야. 그건 오해고. 오해가 아니에요. 증거가 다 있어요. 핸드폰 화면을 민호에게 보여줬어요. 20장이 넘는 영수증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변호사한테 보냈어요.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변호사? 소송?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22년 만에 처음으로요.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내 팔을 잡으려고 했어요.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수진아, 제발. 우리 22년을. 22년이요?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22년 동안 당신은 저한테 뭘 해줬어요? 사랑한 적 있었어요? 아니면 최소한 존중이라도 했어요?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나가요. 뭐? 여긴 제 집이에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으로 제가 산 제 집이에요. 당신은 나가요. 미쳤어. 이게 무슨... 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야 정신 차렸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짐은 제가 정리해서 보낼 테니까 당분간은 어머니 댁에 있든지 아니면 한예린 씨 집에 있든지 알아서 하세요. 한수진, 지금 진심이야? 진심이에요.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가 나 있었지만 어찌할 수 없었어요. 제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이상 고개 숙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후회할 거야. 당신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혼자서 뭘 할 수 있는지 두고 보세요. 22년 동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았어요. 민호가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어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22년 동안 참았던 말들을 다 쏟아낸 것 같았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시어머니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화가 잔뜩 나 있었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몰라서 그래. 민호한테서 다 들었어. 건물이 내 거라고? 그게 말이 돼? 말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이에요. 제 아버지가 물려주신 거예요. 거짓말하지 마. 너네 아버지가 무슨 재산이 있어서. 믿으시든 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제 제가 건물주라는 거예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래서 우리 민호 회사를 쫓아내겠다는 거야? 계약 만료됐으니까요. 갱신 안 하기로 했어요. 수진아, 너 지금 버릇없이 구는 거야? 버릇없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당장 안 오면 내가 직접 가겠어. 오늘은 바빠서 못 가요. 다음에 뵐게요. 전화를 끊으려고 하자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한수진, 끊지 마. 하지만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무음으로 설정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핸드폰에 한예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 씨, 저 한예린이에요. 사장님이랑 통화하셨어요? 네. 했어요. 그럼 사장님한테 제 얘기 전해주셨어요? 직접 통화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해줄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 씨, 제발요. 저 정말 힘들어요. 뱃속에 아기 있는데. 그건 저한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예린 씨. 그럼 누구한테 해요? 저 이러다 정말.
예린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뭔데요? 남편이 저랑 이혼하겠다고 약속했죠? 네. 올해 안에 정리하신다고. 그리고 예린 씨랑 결혼하겠다고요? 예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맞아요. 알겠어요. 그럼 예린 씨도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뭔데요? 남편 회사가 지금 망하기 직전이에요. 건물에서 쫓겨나고 투자도 끊기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2개월 후면 회사 문 닫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린 씨도 잘 생각해 보세요. 돈 없는 남자랑 결혼할 건지. 전화를 끊었습니다. 핸드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 시작이야.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2월 18일 목요일 오후 2시 강남역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한예린이 만나자고 했었습니다. 급하게 할 얘기가 있다면서요. 창밖을 바라보며 아메리카노를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오후 2시 10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한예린이 들어왔어요. 긴 생머리에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배가 불러 있었어요. 5개월이면 그럴만했죠. 주위를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다가왔어요. 수진 씨, 앉으세요. 예린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얼굴이 수척해 보였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커피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예린이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을 꼭 쥐고 있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먼저 물었습니다. 예린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수진 씨, 사장님이 연락을 끊으셨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도 안 읽으시고. 그래서요? 저한테 어쩌라는 건가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사장님 설득해 주세요. 저 혼자 어떻게 애를 키워요?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린 씨, 그건 저한테 할 부탁이 아니에요. 남편이랑 예린 씨가 알아서 해결할 문제죠. 근데 사장님이 피하시잖아요. 회사도 안 나오시고. 회사 안 나온다고요? 네. 일주일째 안 나오셨어요. 직원들도 다 걱정하고 있어요. 민호가 회사에 안 나간다니 의외였습니다. 그렇군요. 예린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초음파 사진이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 아기예요. 사장님 아기고요.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태아의 모습이 보였어요. 5개월 된 아기였습니다. 수진 씨도 아시잖아요. 아기한테는 아빠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어쩌라는 건가요? 이혼해 주세요. 예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제발요. 이혼은 제가 원할 때 할 거예요. 예린 씨가 원한다고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언제 해주실 건데요? 평생 안 해주실 거예요? 예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주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목소리 낮추세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봐요. 예린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 후에 얼굴을 들었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 전 정말 사장님을 사랑해요. 진심이에요. 사랑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유부남이랑 2년 동안 불륜하고 임신까지 해놓고 사랑이라고 하시네요. 저희는 진심이었어요. 사장님도 저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약속하신 거고요. 하지만 약속 안 지키시잖아요. 그게 제 문제예요. 예린이 가방에서 또 뭔가를 꺼냈습니다. 서류였어요. 이혼 합의서예요. 사장님 변호사가 작성한 거예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안 받아요. 수진 씨, 위자료도 드릴게요. 얼마나요? 3천만 원이요. 3천만 원이라고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22년 결혼 생활이 3천만 원이에요? 그럼 얼마를 원하시는데요? 예린이 되물었습니다. 최소 1억은 되어야죠. 불륜에 임신까지 했으니까요. 1억이요? 그렇게 많이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법정 가면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예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예린 씨,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뭔데요? 남편 회사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죠? 당연히 알죠. 거기서 일하는데요. 테헤랄로 빌딩 10층이요. 그 건물이 누구 건지 아세요? 건물주요? 글쎄요. 관리 회사 통해서 계약했으니까요. 예린이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제 건물이에요. 예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그 건물 주인이 접니다. 제 아버지가 25년 전에 사서 저한테 물려주신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 아니에요. 등기부등본 보여드릴까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예린에게 건넸어요. 예린이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2주 전에 남편 회사로 계약 갱신 거부 통보서 보냈어요. 2개월 후면 회사는 건물에서 나가야 해요. 그럴 리가. 예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예린 씨,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건물 시세가 450억 원이에요. 판교에도 건물 하나 더 있는데 그건 400억이고요. 합쳐서 850억이에요. 예린의 손에서 서류가 떨어졌습니다. 매달 임대료 수입이 6억 원씩 들어와요. 예린 씨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많겠네요. 예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 위자료는 너무 적어요. 제가 가진 게 850억인데요.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었어요. 이혼은 제가 원하는 조건으로 할 거예요. 예린 씨나 남편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요. 그리고 예린 씨. 예린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기 낳으실 거면 혼자 키울 준비하세요. 남편한테 기대하지 마시고요. 2개월 후면 회사 망할 테니까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시원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정태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이수진이에요. 네, 수진 씨. 무슨 일이세요? 이혼 소송은 언제쯤 시작할 수 있나요? 증거자료 충분하니까 다음 주에 소장 접수하겠습니다. 위자료는 1억 원으로 청구하시죠?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남편이 회사 자금 횡령한 것도 있어요.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지출했거든요. 호텔, 명품, 고급 레스토랑. 전부 예린 씨한테 쓴 돈이에요. 그것도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횡령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확인해봐야 하는데 제가 본 것만 해도 2억은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면 형사 고발도 가능합니다. 원하시면 진행할까요? 일단 민사소송부터 하고요. 형사는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하철을 탔습니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전동차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어요.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전화가 온 거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만나서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이혼 말이야. 우리 다시 생각해보면 안 될까?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무슨 생각을요? 22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냥 이렇게 끝내기엔 뭐가 아까운데요? 예린 씨 뱃속에 당신 아기 있잖아요. 그건 실수였어. 실수로 2년 동안 바람 피우고 임신까지 시켰어요? 수진아, 제발. 다음 주에 법원에서 만나요. 변호사 통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서울 가정법원이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변호사 정태석이 함께 있었어요. 긴장되세요? 정태석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하지만 괜찮아요. 심호흡을 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구겨져 있었어요. 얼굴이 수척해 보였습니다. 턱수염도 제대로 안 깎은 것 같았어요. 옆에 50대 남자 변호사가 함께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저를 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가 먼저 시선을 돌렸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법원 직원이 나왔어요. 최민호, 이수진 씨 사건 당사자분들 들어오세요. 일어났습니다. 정태석과 함께 조정실로 들어갔어요. 민호와 그의 변호사도 들어왔습니다. 네모난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가운데에는 60대 여성 조정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어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이혼 조정 기일입니다. 먼저 쌍방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원고 측부터 말씀하세요. 정태석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피고 최민호 씨의 불륜이 명백합니다. 2년 전부터 회사 직원 한예린 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고 한예린 씨는 현재 피고의 아이를 임신 6개월째입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증거 자료 있습니까? 네. 호텔 영수증 23건, 명품 구매 영수증 7건, 그리고 한예린 씨 임신 확인서입니다. 서류를 건넸습니다. 조정위원이 하나씩 확인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피고 측 변명 있습니까? 조정위원이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어요. 피고는 잘못을 인정합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2년 결혼 생활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 측이 요구하는 위자료 1억 원은 과도합니다. 과도하지 않습니다. 정태석이 반박했어요. 불륜 기간 2년 임신까지 시킨 상황, 그리고 피고가 회사 법인카드로 사적 지출을 한 횡령 행위까지 고려하면 오히려 적은 금액입니다. 횡령이요? 조정위원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네. 회사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호텔비, 명품 구매, 고급 레스토랑 식대를 지출했습니다. 총액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것도 증거 자료 있습니다. 또 다른 서류 뭉치를 건넸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서였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피고 측 이에 대해 해명하시겠습니까? 민호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를 쳐다봤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건 회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었습니다. 호텔비가 회사 운영 비용인가요? 정태석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투숙객이 2명인데요. 직원과 업무 미팅을 위해서. 그럼 왜 23번 중 22번이 한예린 씨와 함께였나요? 다른 직원과는 단 한 번도 호텔에 간 기록이 없는데요. 민호의 변호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정위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 측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봤어요. 눈빛이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시 한번. 다시 한 번은 없어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22년 동안 기회는 충분했어요. 수진아, 제발. 조정위원님. 정태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피고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어차피 승소 확실하니까요.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결정하세요. 이혼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민호의 변호사가 민호에게 속삭였어요. 한참 대화를 나누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대신 위자료를 5천만 원으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정태석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억 원, 그게 최종입니다. 그리고 재산 분할은요? 민호의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없습니다. 정태석이 서류를 펼쳤어요. 원고 명의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결혼 생활 중 취득한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피고는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건가요? 네. 오히려 위자료 1억을 지급해야 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조정위원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이혼 합의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없음. 이렇게 조정 성립하겠습니까? 원고 측은 동의합니다. 정태석이 말했습니다. 피고 측은요? 조정위원이 민호를 봤습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간신히 들릴 정도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조정조서 작성하겠습니다. 조정위원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여기 서명하세요. 서류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먼저 서명했어요. 이수진. 또박또박 썼습니다. 민호도 서명했습니다. 최민호.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빠뚤했어요.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오늘부로 두 분은 이혼입니다. 조정위원이 선언했습니다. 끝났어요. 22년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호가 따라왔어요. 수진아. 뒤돌아봤습니다. 뭐예요?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각자 살아요. 건물 계약은 갱신 좀 해줄 수 없어? 회사가 정말 어려워. 안 돼요. 2월 28일까지 나가세요. 수진아, 제발. 직원들도 있고 거래처도 있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야 할 문제예요. 더 이상 제 문제가 아니에요. 돌아섰습니다. 걸어가는데 뒤에서 민호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후회할 거야. 멈춰 섰습니다. 뒤돌아봤어요. 후회는 당신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법원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1월에 찬바람이 불었어요.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정태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많이 도와주셔서요. 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계약건은요? 예정대로 2월 28일 만료됩니다. 새 세입자 알아보고 계시죠? 네. 부동산 관리 회사에서 이미 몇 곳 연락 왔어요. 좋은 조건으로 계약하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정태석이 악수를 청했어요.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정태석이 떠났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해냈어요. 이혼했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자유예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어요.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아, 당장 우리 집으로 와. 민호 얘기 들었어. 이혼했다며? 이게 무슨 짓이야? 문자를 지웠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가 아니었어요. 남의 사람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아니, 이제 진짜 내 집이었습니다. 시댁 눈치 볼 필요 없는 내 집이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22년 만에 가장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3월 15일 토요일 오전 11시 테헤란로 빌딩 1층 로비에 서 있었어요. 제 건물이었습니다. 로비는 깨끗했어요. 대리석 바닥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경비 데스크에는 새로 뽑은 40대 경비원이 앉아 있었어요. 건물주님 안녕하십니까? 경비원이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0층 버튼을 눌렀어요. 민호 회사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아니, 과거형이 맞았어요. 2월 28일에 완전히 비웠거든요. 10층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끝에 있는 유리문 앞에 섰어요. 예전에 주식회사 미노테크 로고가 붙어있던 자리였습니다. 이제는 새 회사 이름이 붙어 있었어요. 크레센도 인베스트먼트 투자 회사였습니다. 지난주에 계약했어요. 월 임대료 3,200만 원, 5년 계약이었습니다. 예전보다 400만 원 더 받게 됐죠.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에 새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다가왔습니다. 건물주 이수진입니다. 인사차 왔어요. 아, 건물주님. 잠시만요. 여직원이 안쪽으로 뛰어갔어요. 곧 30대 후반의 남자가 나왔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입고 있었어요. 건물주님 반갑습니다.
저 이 회사 대표 강준혁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잘 부탁드립니다. 좋은 건물 감사합니다. 로비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지난달에 새로 산 차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제네시스 GV80이었어요. 운전석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부드러운 엔진 소리가 났습니다. 차를 몰고 나왔어요. 테헤란로를 천천히 달렸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옆 차선을 봤어요. 낡은 소나타가 서 있었습니다. 운전석을 보니 민호였어요. 수척한 얼굴, 구겨진 와이셔츠. 민호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시선을 돌렸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엑셀을 밟았어요.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민호 차를 봤어요.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어요. 강남을 벗어나 반포로 향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새 아파트였어요. 지난달에 구입한 50평 아파트였습니다. 15억을 현금으로 냈었죠. 제 명의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28층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통창으로 한강이 훤히 보였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 테이블 위에 편지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가 쓴 편지였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이미 여러 번 읽은 편지였지만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라. 고개 숙이지 말고.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전 이제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고개 숙이지 않아요. 작게 중얼거렸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생 수철이었어요. 받았어요. 여보세요. 누나, 나 수철이야. 응, 수철아.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에 우리 집으로 올래? 형수가 누나 보고 싶대. 그래, 갈게. 몇 시에? 6시쯤 와. 저녁 같이 먹자. 알았어. 그때 볼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12시였습니다. 6시간 남았어요.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옷장을 열었어요. 깔끔한 옷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달에 새로 산 옷들이었어요. 명품은 아니었지만 품질 좋은 옷들이었습니다. 오늘 뭘 입을까 생각하며 옷을 하나씩 봤어요. 예전에는 시댁 가는 날이면 긴장했었습니다. 뭘 입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늘 조마조마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편안했습니다. 자유로웠어요. 베이지색 니트를 골랐습니다. 침대에 놓고 다시 거실로 나왔어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켰습니다. 뉴스를 봤어요. 경제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IT 중소기업 줄도산 투자 유치 실패로 기사를 클릭했어요. 내용을 읽었습니다. 민호 회사 이야기는 없었어요. 하지만 비슷한 상황이겠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한강에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저녁 5시 30분 수철이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용인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차로 40분쯤 걸렸습니다.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누나. 수철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형수가 부엌에서 나왔어요. 언니, 어서 와요. 밥 거의 다 됐어요. 고마워. 뭐 도와줄까?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세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카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이모. 10살, 8살 남매였습니다. 우리 조카들 이리 와봐. 아이들을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형수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가정식을 먹는 것 같았어요. 누나, 요즘 어때? 괜찮아? 수철이 물었습니다. 응, 좋아. 정말 좋아. 미소를 지었어요. 진심이었습니다. 민호 형부는 연락 와? 아니.
끊었어. 완전히요. 잘했어. 수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누나 자격 없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그냥 내 인생 살 거야.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서 차를 마셨습니다. 조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따뜻한 저녁이었어요. 밤 9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45년 인생, 22년을 남의 집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수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850억 건물주 매달 6억씩 들어오는 임대료,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온화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22년 만에 가장 편안한 밤이었어요. 6개월 후 2025년 9월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판교 건물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어요. 새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세입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이었죠.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어요. 커피를 마시며 도시를 내려다봤습니다. 저 멀리 서울이 보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부동산 관리 회사였어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건물주님, 테헤랄로 빌딩 5층 세입자 계약 갱신 완료됐습니다. 월 임대료 2,900만 원으로 3년 연장입니다. 좋아요. 수고하셨어요. 판교 건물 8층도 새 세입자 들어왔고요. IT 스타트업인데 조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앞을 봤어요. 구름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46세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850억 건물주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수진으로서요.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눈치 보지 않았어요. 자유로웠습니다. 가방에서 아버지 편지를 꺼냈어요. 낡아서 모서리가 해졌지만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라. 아버지 글씨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어요. 네, 아버지.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한 9월의 바람이었어요.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미소가 번졌어요. 인생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진짜 내 인생은요.